요새는 시간이 없으니까 피곤하지도 않아요. 원래 한 3시 정도면 좀 졸리고 그러는데 안 졸려. 졸릴 시간이 없어. 네네. 네, 어서 오세요. 네네네. 네. 그런 게 없으나요? 네네. 반갑습니다. 의신들입니다. 네네.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잠깐 이제 인터뷰 요청드리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추석 앞두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쪽 분야 최고 전문가한테 소위 말하는 길 위에서 벌어지는 저는 이제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한번 변호사님 말씀을 통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 전쟁 맞죠? 네, 많은 사례와 다양한 경험 같은 것들 갖고 계셔서 독자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 저도 제가 이게 왜 이게 지금 촬영 양해를 구했냐면은 인터뷰를 제가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네. 언론사 인터뷰를 한 5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단독 인터뷰가 따로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은 인터뷰 하면은 다 똑같은 거 물어봐요. 그렇구나. 똑같은 거 물어보고 그래서 그러면은 예전에 그 인터뷰 한 거 있어요. 그거 쓰세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어떤 질문? 왜냐하면 저도 또 비슷한 질문을 오늘은 오랜만이니까 제가 다 할게요. 예. 오늘은 제가 예. 1시간 반 제가 비워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또 그동안 한 변호사한테 이 다른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우리 차장님이 이제 대신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또 제 생각이 바뀐 분야도 있고, 제 사람이 지나면서 또 시야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오늘 천천히. 그래서 이제 오늘 인터뷰한 것 같고 다른 언론사에서 혹시 저한테 인터뷰 요청 들으면 이거 쓰세요. 맨날 몇 대 몇만 하다가 몇 대 몇 아닌 얘기도 한 번씩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혹시 저 변호사님 주변에서 변호사님 뭐라고 별명 비슷하게 하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요, 블랙박스 아저씨, 몇 대면 아저씨. 근데 지금은 한 변호사, 요새는 한 변호사라 그래요. 한 변호사. 예. 그러니까 이름으로 이제. 이제는 저를 그게 예전에는 SBS 그 블랙박스 코너 있었잖아요. 네. 블랙박스 본 세상에서 거기서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KBS에서 하고 있고 또 SBS, CNBC도 하고 있고, 그게 제가 몇 대 몇을 하잖아요. 그래서 100대 0은 없다라고 그렇게 돼 있던 거 제가 다 깨트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100대 0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사람들이 몰랐던 건데 제가 법원에서 재판을 한 6천 건 정도 해보니까 이거 당연히 100대 0인데 왜 100대 0을 안 하나. 그게 법원의 기준을 제가 제일 많이 아니까 그것을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근데 유튜브 한문철 TV가 생긴다 하면은 제 얼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방송은 잠깐 일주일에 10분 보는데 유튜브 거기는 푹 들어가서 10분 내내 제 얼굴만 보잖아요. 어떤 건 3분짜리, 어떤 건 10분짜리, 어떤 건 20분짜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문철이라는 거 알아요. 유튜브 때문에 이제는 한 변호사 지나가신다. 요새 그리고 한 변호사님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래도 마음에 들게 제가 얘기하나 봐요. 지나가면은 눈빛을 보면요. 저분이 나 아는 분이다. 그거 느껴요. 그러면 제가 어쩔 때는 제가 먼저 눈인사를 해요. 네. 또 어떨 때는 지나가다가 잠깐만요, 변호사님 그러면서요. 저기 변호사님 팬인데요. 사진 한 번만요. 네네네네. 얼마 전에는 바로 요 앞에 지난 토요일 날 엊그제 여기 유명한 삼계탕 집 있어요. 거기를 좀 한 3시쯤 돼서 이제 저 삼계탕 먹으러 갔는데 근데 옆에 엄마랑 딸이 이렇게 근데 딱 저를 아는 듯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먼저 아는 척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뭐 이렇게 막 검색하고 있는데 저 한문철 변호사님 맞으시죠? 그래서 네. 저 변호사님 팬이에요. 저 유튜브 많이 봐요. 그 여성분이 변호사님 사진 같이 하나 얼마든지요. 그때 기분 좋았어요. 보통 남성들이 저를 알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남성 구독자가 93%인가? 남성 구독자가요?
90% 이상. 옛날에는 95대 96% 그랬어. 근데 지금은 여성 구독자가 거의 10%까지 됐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남편이 하도 많이 보니까 부인도 같이 보게 돼갖고 요새는 자기 전에 여보 오늘 한문철 TV 왜 안 봐? 그거 보면서 잠든대요. 자장가래요. 아, 그래서 이거 두 분을 다음에 한번 부부 몇 대 몇에 한번 출연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그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스스로닷컴 제가 만든 홈페이지에 모든 걸 제가 찾아보기 쉽게 해놨어요. 저는 금방 찾아요. 네. 여기 수만 개가 자료가 있는데 저는 금방금방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암호를 다 심어놨어요. 아, 예, 예. 다른 사람은 못 찾아요. 저희 직원들도 오로지 이건 저를 위한 거예요. 우리 내부 홈페이지는 따로 있어요. 아, 예, 예. 여기는 저 말고는 아무도 물론 저를 도와서 모자이크는 직원도 있고 뭐 그렇게 우리 PD들도 보고 그러지만은 네. 작업할 땐 저 혼자 방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네. 이분이 2317번에 네. 이분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끝난 사건인데 아쉬워서 제가 질문 올립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제가 상대편도 100대가 아니라 7대3 정도 된다라고 답변 드렸어요. 그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요즘 변호사님 덕분에 운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있고요. 제 운전 습관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제 운전 실력을 과신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과격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자기 전에 변호사님께서 유튜브에 올려주신 영상들을 보면서 아 이런 곳에서 변호사님이 조심하라고 하셨어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실제로 운전 중에 최대한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유튜브 한분들 많이 봤는지 이젠 와이프도 자기 전에 변호사님 유튜브를 틀어달라고 하네요. 변호사님 목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마지막 다시 한번 변호사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여러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나중에 뭐라 하냐면은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 사무실에 나오셔서 부부 몇 대면서 출연하셔요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영광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여성분들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이런 글이 올라올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제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제가 벌써 스스로닷컴 한 지가 만 20년이고요. 2000년도 4월 1일부터 시작이니까요. 그 전에 제가 보험사 측 변호사로서 한 6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 25년 이상을 오로지 교통사고만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조금 좀 더 알아요. 왜냐하면 사건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실전이 많아야죠. 의사가 아무리 책으로만 박사하면 뭐 하겠어요. 암 수술을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 암을 제일 잘하는 거죠. 저는 그 암 수술을, 대형 수술을, 물론 크지 않은 수술도 있죠. 사건 자체가 사망사고 제가 소송한 게 한 1,300건 이상 되고요. 20년 동안에. 그 옛날 것도 또 있고요. 또 그리고 식물인간 사지마비 이렇게 진짜 못 움직이는 환자들도 이제 그건 개호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런 개호 사건. 보통 간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건도 한 1000여 건을 했어요. 그런 건 이제 큰 사건이들이죠. 그런 사건이 한 3분의 1 조금 넘고요. 나머지 또 3분의 1은 중형 사건. 이제 뭐 장애가 한 20-30%, 30-40% 그런 사건이고 또 장애가 경미한 뭐 한 20% 한시 2년, 한 2-3년 있으면 지나가는 그런 사건들이 또 3분의 1이고요. 그러니까 중형, 대형, 소형 그런 사건들을 실전을 6,000건 이상, 만 25년 이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이건 내 생각에 이건 아니다. 그럼 항소까지 가자. 항소심까지 가서 싸우고 또 대법원까지 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판사들은 1년에 한 200건 정도 담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자기가 판결도 쓰고 마무리하는 게 저는 그런 판사들을 수백 명을 봤잖아요. 예, 25년 동안 보통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금은 손해배상 전담 판사가 6명밖에 안 되지만 옛날엔 13명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90년대 중반을 말합니다. 그때 90년대 중반 때 내 또래나 나보다 조금 더 선배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후배들이죠. 뭐 20년 이상 후배들이죠. 제 동기들은 벌써 지금 대법관, 법원장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25년 동안의 판사들의 유형과 또 블랙박스 없을 때와 블랙박스 있을 때의 유형과 우선 손해배상 소송은 너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이냐? 너 얼마 벌던 사람이냐? 너 얼마 동안 벌 수 있었느냐?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못 벌게 된 거.
그게 소득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너 얼마나 많이 망가졌느냐. 사망이면은 완전히 이제 사망 또는 다쳤으면 치료를 했는데도 얼마나 네가 망가진 상태다. 그게 장애예요. 그렇죠. 결국 소득과 장애와 그리고 너 잘못 없으면 다 받는다. 너 잘못 있으면 잘못만큼 빼고 준다. 이게 과실이에요. 그렇죠. 이 세 가지. 특히 사망사고는 소득과 장애, 소득과 과실. 부상사고는 소득과 장애와 과실. 이 과실은 몇 대 몇은 여태까지 했던 6천 건 중에서 한 번도 몇 대 몇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모든 사건이 몇 대 몇에 그 몇 대 몇을 예전에 보험사 측 변호사로 했을 때 한 1000여 건 그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내가 피해자를 위해서 한 사건은 6천 건 중에 내가 상담하지 않고 상담 없이 맡았던 사건은 제가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하느라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한 건. 네. 그리고 또 제가 어디 여행 갔을 때 우편으로 이거 좀 소송해 주세요라고 해서 저희한테 오케이 받지 않고 직원들이 해도 되겠다 해서 했던 사건 한 2건밖에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반드시 직접 상담을 하고 그래서 오케이 소송한다 안 한다 소송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싸워서 질 것 같으면 하면 안 되죠. 상대가 나보다 세다. 괜히 엉겨붙었다가 저기서 한번 빵 쏘면 다 죽는다.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소송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소송을 하겠다 싶으면 그다음부터는 이 소송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거를 미리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태까지 제가 소송 실익 여부 제가 이거 소송하면 나 결론이 어떻게 될 거다 판단해서 정확도가 97% 이상입니다. 나머지 3%도 옛날에 초기 때 시행착오 겪을 때께 합쳐서 3%가 틀리고요. 지금은 뭐 100%죠. 왜? 승수율이 제가 99%예요. 네. 왜 그럴까요? 질싸움은 안 하니까 그렇죠. 그게 다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험사가 예를 들어서 1억 2천 준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 1억 좀 못 받아요. 잘못하면 빵원 될 수 있어요. 네. 아니면 잘해서 겨우 1억 2천 내지 잘하면 어쩌면 1억 5천 받아요.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사건 하나 있었어요. 저보고 소송을 맡아달래요. 근데 제가 불안합니다. 이 사건. 자칫 잘못하면 빵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지금 과실을 40% 적용해서 뭐 1억 2천, 1억 2천이 예를 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실 60%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것은 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 그 사건 어떻게 됐느냐. 무죄 나왔어요. 운전자가. 그렇군요. 운전자 무죄는 빵원이에요, 빵원. 그러네요. 예. 보험사가 얼마 준다고 할 때 1억 2천을 받고 합의했으면은 받았던 거 다시 되돌려달라 뭐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분이 제가 안 맞는다 그랬죠. 안 맞는다. 요거는 찍히지 않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소송을 보통 변호사들은 맡아요. 맡고 안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법원에서 형사사건 무죄가 나오는 바람에 형사사건 무죄 나온 게 눈에 보이는데 미리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다 예측을 해서. 그럼요.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이 사건 저한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안 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외부에는 보일 수 없는 건지만 우리끼리만. 예. 그리고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네네네. 자, 이게 언제 질문이냐면 작년 12월 16일 날 질문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저저저저저저저 해갖고 또 저 소송 여부 저보고 소송해달라고 그랬지만 쭉쭉쭉쭉 쭉 저보고 형사사건 맡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형사 안 합니다. 또 이미 쭉쭉쭉쭉 또 보험회사에서 얼마 하는지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네, 보험사 어쩌고 결국 제가 이렇게 저보고 소송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3월 달부터 벌써 보험사에서 3월 달에 보험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송 맡아주십시오. 안 맡아요. 위험한데 왜 맡습니까? 결국은 지금 빵원 되게 생겼어요.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좀 과한 비유일 수 있는데 이순신 장군도 이길 싸움. 아니 백전백승은 질 싸움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나 모든 걸 판단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교통사고 소송은요. 교통사고 이제 보험사를 상대하는 소송은요. 내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보물찾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은 보물을 담임 선생님이 20개를 숨겨놔요. 그런데 학생들이 처음 찾잖아요. 그러니까 20개 중에 잘 찾으면 15개 찾아요. 그 이상은 못 찾아요. 왜냐하면 학생들 수준하고 선생님 수준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맨날 복학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복학. 맨날 선생님 어디 숨겨놨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많으면 다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이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다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남편의 몸이 저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거 수습해오는 게 손해배상 소송이에요. 네. 그리고 또 식물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억이 없으면 내 몸뚱아리 어디가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수습해서 그게 소송인데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다 찾아와요. 변호사 중에 초짜. 본인보다 못 찾아와요, 오히려. 그 가족보다. 저는 20개를 다 찾죠. 그런데 다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있는 그 바운더리 내에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숨긴 게 아니라 저기 벼락 밑으로 던져갖고 이미 떠내려갔어요. 그건 내 힘으로 못 찾죠. 내가 어떻게 그 벼락 밑에 내려가서 그 계곡에 가서 그걸 찾아오겠어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찾으시면 다 찾아요. 그래서 그것이 딱 봐서 아 이거는 못 찾습니다. 그 판단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리고 요거 부검해보면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이미 화장했다. 그럼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더라도 결국은 본인 희망은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법원에서 판사는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이 다 이렇게 한다. 내가 한 달에 뭐 1,000만 원 벌었다. 보여줘 세금 낸 거. 세금은 안 냈지만 내가 말이야 타고 다니는 게 BMW고 내가 내 통장 봐. 이거 돈으로 했겠지. 주식해서 벌었겠지. 누구한테 받았겠지. 인정을 안 해요. 네. 매달 들어왔는데 그럼 어디 저 돈으로 해서 이자 받은 거겠지. 절대 인정 안 해줍니다. 판사한테 눈에 보이는 거. 그럼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러나 그 세금 낸 것만큼 그 정도가 되게끔 증명하려면 뭘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증명을 하고 주장 갖고서는 안 되고 주장과 입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과실. 과실은 뻔히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죠. 제가 볼 때 이 과실이 예전에 30% 받지만 지금은 이거 50%까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저는 계속해서 소송을 해왔잖아요. 그 트렌드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 기준, 옛날 판결, 그 판결은 블랙박스 없을 때 판결인데 블랙박스 없을 때는 판사들이 피해자한테 좀 우호적이었어요. 근데 블랙박스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피해? 그런 위험성을 캐치해야죠. 그래서 해야 될 것만 해야지 위험한 것은 이거 지금 얼른 합의하세요. 보험사 지금 마음 바뀌기 전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죠. 하지만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변호사님 별명에 대해서 혹시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냐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는요. 제가 어디 그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허참이다라고. 전 별로 좋아하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부르나? 그거는 그 기사는 최근에 나온 건데요. 채널A하고 송은이 김숙의 그 무슨 영화 보장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한테 그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속에서 그걸 좀 설명해 달라고 해준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저녁 때 나가요. 저 본방송이 채널에서 나가는데 그거를 미리 언론에다가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손해서 교통사고의 허참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는 교통사고의 허참 한문철 변호사님이 왜 제가 허참입니까? 허참 선생님이 허참 선생이고 난 나지. 그 몇 대면 그분이 하셨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지금이야 이제 그분은 뭐 과거 분이 되셨지만은 MC계에서는 탑이셨잖아요. 진행자로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저죠. 아마 이제 교통사고계에서 최고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신 거 아닌가? 저는 제가 최고라 생각은 안 하고 저는 다만 데이터가 많고 그리고 제가 이 분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제 아까도 우리 PD하고 얘기했지만은 저는 뭐든지 캐치가 빨라요. 핵심은 금방 찾아내요. 그리고 그걸 풀어나가는 문제가 쉬워요. 이거 유튜브 방송할 때 저는 전부 다 실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편집 없어요. 그냥 그대로 들어가고 앞에 썸네일 붙여서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녹화해서 하시는 게 아니군요. 녹화해서 주면 그대로 바로 그냥 포장만 해서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본이 있나요? 뭘 갖다가 미리 사전 준비를 하나요? 그냥 올라온 영상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싫어하고요. 저를 누구랑 비교하는 걸 싫어하고요. 저는 저일 뿐이에요.